안녕하세요. MJ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여행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숙소예요. 숙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스타일이 엄청 많이 걷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침대에 눕자마자 그곳이 뭐 바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잠이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숙소에 그렇게 막 큰 기대라든지 큰 불만이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숙소는 예전에 태국 방콕에 갔는데 태국 방콕이 호텔이 굉장히 저렴하고 좋기로도 유명하지만 전 그때 백수였고 뭐 비행기 티켓도 엄마의 찬스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숙소는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정말 저렴한 데를 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호스텔, 백패커처럼 여러 명이서 자는 건 불편해서 1인 숙소인데 저렴한 걸 찾자. 마침 방콕 시내에 2만 원인가? 3만 원? 만 얼마? 아무튼 굉장히 저렴한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해서 4박 정도를 예약을 했습니다. 방콕을 딱 처음 도착을 했죠. 밤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숙소 주소를 보여줬어요. 근데 호텔은 주소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대로 가면 됐지만 제가 예약한 곳은 주소가 잘못된 건지 기사님이 잘못 아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데다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예약한 숙소에 이름이 없어. 보통 호텔에 이렇게 호텔 이름이 있고 아니면 간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내려서 거기 현지인 사람한테 막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숙소를. 그래서 현지인 사람이 막 저기를 가리켜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 주상복합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가 막 안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기사님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다. 내려라. 근데 저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막 그런 곳 보면은 약간 돈이나 이런 거 택시 그런 거 사기를 들어만 봐서 이게 바로 택시 사기라는 것인가? 나를 생뚱맞은 곳에다 내려주는 건가? 해서 살짝 의심했어요. 여기 맞다고? 근데 여기 호텔 뭐 없잖아 이름이 없잖아 하니까 기사님이 저를 끌고 그 호텔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주면서 거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 호텔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기사님 잠시 의심해서 죄송하지만 감사하다고 하고 팁까지 드린 다음에 갔는데 누가 봐도 숙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낮에는 이렇게 상가인데 양쪽 문이 이렇게 뚫린 그런 상가 아세요? 그리고 낮에는 옷이랑 그런 것들 막 파는 그런 곳? 근데 그런 곳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숙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주인분은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방으로 저를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숙소는 창문이 없구나. 숙소 안에 이제 침대랑 그냥 혼자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였어요. 뭐 전기포트라든지 냉장고 그런 거 다 있었고, 그러니까 욕실, 화장실도 다 딸려 있는 숙소였는데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그 2층 그 안에를 개조해서 막 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이 없으니까 또 저렴하고. 첫날은 그냥 피곤해서 잘 잤거든요. 제가 그때는 혼자 여행을 간 거였고 또 어떻게 즐기는 것도 몰랐어요. 방콕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어두워지면 돌아다니지 않지만 그때는 또 첫 여행이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무조건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벽만 사방으로 둘러싼 숙소에 이렇게 누워서 있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벽이 저 가까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어나서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해서 나가가지고 어두운 거리를 무섭지만 그냥 혼자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거기 주변이 약간 현지인 시장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돌아다니고 근처에 스타벅스가 9시인가 10시까지 해서 막 그때까지 있고, 그리고 더 문제였던 건 거기가 아무래도 창문도 없고 이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과일 같은 거 태국은 유명하니까 사서 숙소에 가서 먹고
이제 쓰레기통에 놓으면은 개미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개미는 아무래도 과일이 있다 보니까 어느 호텔이나 많을 거지만 개미가 진짜 많았고 습했고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고 그 이후로 한동안은 정말 밀폐된 곳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곳. 그리고 비행기도 우리가 창문이 있지만 날아갈 때는 다 닫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인 거잖아요. 그걸 딱 깨달으면 엄청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막 나고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멀미약이라든지 수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들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호텔도 창문이 없는 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약을 하실 때 꼭 거기 윈도우에 노 윈도우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입니다. 약 물론 중요하죠. 근데 현지에서도 충분히 뭐 두통약, 설사약 이런 것들은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알러지 약을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한 예로 예전에 제가 남동생이랑 여행을 가는데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이제 홍콩을 갔다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서 제가 남동생한테 똠양꿍을 사줬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근데 홍콩에 태국 음식점이 마침 있어서 똠양꿍을 그럼 먹자. 근데 그 안에 새우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이 살짝 컨디션에 따라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해산물 알러지가 있어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살짝 뭔가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정도?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그때 컨디션이 마침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게 상하거나 식중독 그런 거였다면 저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남동생이 누나 혹시 뭐 약 같은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보니까 얼굴에 막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고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탔을 때 막 두통약 같은 거는 승무원분한테 받아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서 승무원분한테 아 혹시 여기 뭐 타이레놀이나 그런 거 있어요? 라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 해서 저는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 남동생이 알러지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승무원분이 제 남동생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되게 분주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행기 이렇게 문만 닫으면 바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사무장님처럼 보이는 분을 데리고 와서 제 남동생을 보고 막 대화를 하시더니 저희한테 너희 이거 비행기 못 타 내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 처음이어서 왜 그냥 타이레놀이나 그런 거 먹고 조금 쉬면은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내려서 공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야 우리가 너를 태워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떠야 되는데 순간 우리 한국에 못 가는 건가?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크게 번질 일인가? 했는데 막 지상직 승무원도 오셔서 저희를 이제 끌고 이제 갔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막 기도라든지 이런 데가 부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비를 해서 승무원분이 그렇게 해주셨고 다행히 홍콩 공항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저녁 비행기로 다행히 바꿔줘서 저희는 한 몇 시간 정도 홍콩 관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러지약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가끔씩이라도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다. 그럼 여행 가실 때 무조건 챙기시고요. 나에게 맞는 두통약이라든지 그런 진통제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일밴드, 의료밴드도 의외로 비싸요. 우리나라가 정말 저렴한 거더라고요. 그것도 넉넉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기장판 또는 전기방석입니다. 추운 나라 여행 갈 때 특히 유럽 지역은 난방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에요. 라디에이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뜨끈해지는 거. 그것만 두기 때문에
방 안이 전체적으로 막 뜨겁고 따뜻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추워서 막 오는 그런 몸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막 뭔가 몸이 으슬으슬해. 그리고 겨울 여행은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우리가 걷고 막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한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전기장판이 너무 크다 하면 전기 방석 이렇게 네모난 거 있어요. 그거를 틀고 뜨끈하게 지지면서 이렇게 땀도 조금 내면서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아이템 3가지를 말씀드려 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